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2016년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몰려왔습니다. 한반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무더웠다는 1994년보다 약간 덜 더운 역대 두 번째 폭염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미 서울의 열대야 발생 일수도 역대 두 번째인 2013년에 23일을 갱신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올 여름이 무더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올 여름만큼 무더운 여름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폭염과 열대야를 견디기 위해서 에어컨을 켰다가 또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여름 그 기온이 가장 높이 올라간 지역은 중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50도를 넘는 폭염이 잇따라 관측되었는데요. 7월 21일 쿠웨이트의 사막지대인 미트라바의 기온은 54도까지 올라갔고요. 22일에는 이라크의 바스라의 기온이 53.9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또 이에 못지않게 북미의 폭염도 아주 대단했는데요. 7월 하순 북미 지역에서 열돔 현상의 기승을 부리면서 데스밸리의 기온이 49.4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건 비공식 관측 기록입니다만은 8월 12일에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기온이 무려 40.3도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기상 관측상에서 역대 최고의 폭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참고로 이제 공식적인 최고 기록은 1942년 8월 1일 대구에서 기록한 40도였습니다. 네, 우리가 좀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 생각나는 게 빙하가 좀 녹아내리는 그런 그림들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해수면의 높이가 역대급으로 좀 높아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 해양대기국은 2016년 8월 2일에 발표한 국가기후보고서에서 2015년 해수면 높이, 지구 평균 기온, 온실가스 수치 이 세 개가 모두 관측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450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지구 건강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상승을 했고요. 엘니뇨 등으로 해수 온도까지 상승하면서 아주 상황이 악화됐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 지구 기온은 예년에 비해 급격하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홍색이나 붉은색은 최근 30년간의 기온 평균보다 더 상승한 지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온 상승이 가장 높았고 여기에 이제 빙하가 많이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도 아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해수면 높이는 연간 한 평균 3.3mm씩 꾸준히 상승을 해서 1993년 평균과 비교하면 70mm 정도 높아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특히 태평양 서부와 인도양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빙하가 녹으면서 수십 년 내 해수면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라면서 바닷가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생명체가 바닷물에 잠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온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수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미국 하와이 나우로아에서 측정한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06.81ppm이에요. 이게 58년 역사 이래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이면서 처음으로 400ppm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구온난화는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온실가스 증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또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도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죠. 폭우와 대홍수가 이어졌고요. 극심한 가뭄을 겪은 지역은 전 지구의 14%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2014년 8%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대형 태풍도 101개 발달하면서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치인 82개를 웃돌았다고 하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폭염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원인도 있다고요? 우리나라 여름에 폭염이 발생할 때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주 강하게 발달해서 우리나라를 뒤덮을 때죠. 올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유난히 빨리 또 그리고 강하게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로 북상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위도 일찍 시작되었고요. 또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상 예보자 일을 하면서 사실 거의 보지 못했던 현상이 올해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중국 북부지방의 상공으로 뜨거운 공기가 위치하면서 중국 북부지방으로 40도가 넘는 이상 폭염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런데 바로 이 중국 북부지방의 상공의 뜨거운 열파가 우리나라로 편서풍을 타고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폭염 발생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으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무더운 데다가 네. 중국의 열풍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올여름은 다른 해와 달리 어떻게 보면 두꺼운 이불 하나를 더 덮고 있는 셈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지상도 뜨거운데 여기에 두꺼운 이불을 덮었다 이런 표현이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올 여름에 이 중국발 열풍이 강하게 발달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학자들은 중국발 열풍의 원인을 필리핀 부근 서태평양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필리핀 부근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평균적으로 예년보다 1도 정도 높습니다. 예년보다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바다에서 대기로 뜨거운 열이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제 공기가 상승하면서 대륙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상승하는 공기는 북쪽인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해서 다시 가라앉습니다. 근데 바로 공기가 가라앉는 지역이 중국 북부와 몽골 지역이었었죠. 이 지역에는 고기압이 발달해 있는데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가라앉으면서 고기압이 더욱 더 강하게 발달하면서 열풍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네, 이 필리핀 부근의 서태평양 해수 온도가 상승한다는 것, 이거는 라니냐의 전조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열대 동태평양이 예년보다 차가워지는 라니냐가 발달하면은 반대쪽인 필리핀 부근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올라가고 동남아 지역은 대륙 현상이 활발해지면서 비가 많이 내리죠.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맹해를 떨치던 엘니뇨가 사라지면서 현재는 라니냐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원인으로 고압대들이 정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기압계 블로킹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뜨거운 고기압이 이동해 가지 않고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정체하면서 폭염을 가져오는 현상입니다. 독일 연구진이 지난 35년간 상층 대기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대 이후 블로킹 현상이 계속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고기압의 블로킹 혹은 저지 현상으로 2010년 러시아에서는 5만 명이 죽었고요. 2003년 서유럽에서는 7만 명이 사망하는 어떻게 보면 이 최악의 폭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독일 연구진은 전 지구적인 블로킹 현상의 원인이 바로 북극의 온난화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적도와 극지방의 온도 차이가 줄면서 정상적인 기후 흐름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엘니뇨가 물러가면서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온실가스 증가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엘니뇨가 사라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라니냐가 중국 폭염과 함께 우리나라에 중국발 열풍을 가져왔는데요. 라니냐의 겨울은 추운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데 올 여름 이상적인 폭염에 시달렸기 때문에 겨울은 이상 혹한에 시달리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미래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